엄마 하고 부르면 어쩐지 눈물이 그득하게 가슴에 차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 엄마라는 존재가 우리에게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리들의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집안일하고 밖에서 일하고 나를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삶의 어느 부분은 어쩌면 엄마를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울 그런 존재. 뭐 좋은 기억이든 좋지 않은 기억이든. 그래서 오늘은 이 엄마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이자 독립운동가로 활약했던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엄마와 독립운동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세 가지 모습을 훌륭하게 그려낸 이 열사를 통해 우리 독립에 대해 잊혀진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집 라디오에서는 그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얘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 여성사 연구소 강옥엽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MZ세대 대표 김선재, 인유진님 대표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MZ 대표로 나온 김선재 25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23살 인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일로 해서 이렇게 MZ세대 대표로 뽑혀갖고 뭘 얘기해야 되는 건지. 네, 오늘은 네. 최선화 열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뭐 공부 좀 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분이어서 관련한 책 한 권 읽으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김선재 씨는 뭘 한 거예요? 멀쩡히 지금 앉아만 있지. 열심히 배우려고 이 기회 통해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말 잘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공들여서 섭외한 지난 시간에도 알찬 얘기를 전해주신 강옥엽 박사님. 오늘도 역시 강 박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네. 든든합니다. 네. 자, 첫 코너는 우리 MZ세대 두 분이 준비하셨죠.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얘기 짧게 준비하셨는데 만나보죠. 1911년 6월 20일 인천부 구읍면 하익동에서 태어난 나는 이화여자 전문학교에서 신문물과 교육을 받으며 독립투사이자 여성운동가로서의 꿈을 키웠습니다. 특히 광주에서 있었던 학생운동은 나에게 큰 충격과 의미를 주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나는 이화여자 전문학교에서 후배들에게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아, 혹시 최선화 선생님 되십니까? 아, 김함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우조 선생님이시군요. 와, 반갑습니다. 양우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자 동료로 말이죠. 나는 다시 상해로 가야 합니다. 혹시 나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미국으로 가느냐, 연인을 따라 상해로 가느냐. 나에게는 너무 큰 고민이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 먼 길을 상해까지 가서 어찌하려고, 이러려고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었는데 게다가 남자의 나이가 너무 많지 않니? 41라니 네가 고작 27인데. 그렇지만 저는 남편이 될 양우조 선생을 따라 상해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내 또 다른 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상해로 떠난 임시정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례는 김구 선생님이 맡아주셨고 파수꾼 엄항섭과 안살림꾼 연미당 부부의 도움을 받아 조촐하게 꾸려졌습니다. 신혼생활은 광저우에서 시작됐습니다. 곧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광저우를 떠나 류저우로 향했죠. 여기에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첫째 딸 제시를 얻었습니다. 임시정부에서는 월급이 지급됐습니다. 식구의 수에 따라 지급이 되었지요. 중국 정부로부터 평가미를 배급받아 먹었는데 질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 둘이라면 어떻게든 참았겠지만 아이에게 먹이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월급도 이국 땅에 흩어진 교포들의 지원과 중국 정부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기에 풍족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유! 그리고 임시정부 가족들만의 끈끈함도 느낄 수 있었죠. 아내가 임신했을 때의 일입니다. 선호아,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걸 사줄 테니 따라만 오게.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어야 우리 임정에 건강한 아기가 나지.
이게 무슨 요리인가요? 생선 맛이 나는걸요? 생선 요리지요? 맞아. 생선 맛이 나지. 생선이야. 생선 중에서도 아주 좋은 생선이라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 생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 그런 게 있어. 저 여보, 네? 요리 좀 뒤에서 내가 뱀 몇 마리를 바꿀랑? 우리가 먹은 게 뱀이에요? 아마 우리가 알면 안 먹을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야. 우리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국 땅에서 해왔던 일을 여기에서도 계속했습니다. 부인들을 하나로 모아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청소년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나는 항일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자 우리 두 사람의 꿈이었으니까요. 1945년 드디어 우리 가족은 나라가 빛을 되찾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독립 하나만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대륙을 떠돌던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지요. 그렇지만 독립 이외에도 할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랜 식민지배 끝에 남은 아픔들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왔으니까요. 우리의 꿈은 독립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우리 아이들에게로 또 여러분에게로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로 이어질 겁니다. 책 제시의 일기와 여러 사료들을 바탕으로 최선화 열사와 양우조 열사의 얘기를 꾸며봤습니다. 강오교 박사님, 최선화 열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화 열사는 우리 인천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죠. 1931년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6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흥사단에 가입을 합니다. 네. 자, 이 무렵에 임시정부 재무차장을 지냈던 예국지사 양우조와 만나 그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던 거죠. 이후 교포 부인들을 단합시켜서 한국혁명여성동맹을 결성하는데 그 창립 요원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죠. 네. 그리고 한국독립당에도 가입을 합니다. 1943년에 이르러 중경에서 3.1운동 직후 조직이 되었던 한국예국부인회 그러한 재건 조직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서무부장이 돼서 김순애 주석을 보좌하면서 혁명 여성에게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대일항전 역량을 총집결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특히 여성과 청소년 계몽 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그 열성이 있었던 운동가였습니다. 특히 1938년 중국에서 맏딸 양제씨를 낳으면서 남편과 함께 육아 일기를 겸한 일기장을 1946년 귀국 때까지 작성을 했죠. 그래서 이 일기는 1999년에 외손녀 김현주가 제시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네요. 중요하죠. 예. 네, 제가 오는 길에 이 책을 읽으면서 왔는데요. 일기라고 하니까 난중일기도 떠오르고 안내일기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일기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같은데 여성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 일기는 1938년 7월 4일부터 1946년 5월 4일까지 이제 씌어졌습니다. 주인공 제시의 성장 모습 그리고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 육아 일기인데 1938년 7월부터 1946년 4월 29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공군기의 공습을 받으면서 광주, 유주, 기강을 거쳐서 중경으로 이동했던 그 과정과 당시의 실상을 낱낱이 알려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네. 일기의 내용은 주로 중일전쟁의 전란 속에서 제시라는 딸이 출생한 것을 시작으로 임시정부 이동기의 그 고난의 행군과 임정 요인들의 인간의 또 해방의 감격을 담고 있어서 귀중한 사료라고 합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해외에서의 질곡의 시기에
이렇게 썼던 육아일기라는 그 성격 자체가 당시의 사회상과 또 여성의 성장사를 보여주는 네. 소중한 역사 자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겠습니다. 예. 아니 독립운동 중에 육아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면 좀 이 가슴이 약간 따뜻해지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었을까요? 같은 마음이에요. 예, 이 독립운동 중에 진행된 육아는 그 자체로 독립운동이죠. 사실은 그것도 조국이 아닌 그 타양에서 망명 중에 진행된 이 육아는 몸도 마음도 독립운동의 정신 자세가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겁니다. 네. 강라군 여사가 손주들을 돌봤던 것도 바로 이러한 정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워킹맘이랑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에 출연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 근데 다행히 독립은 보시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독립 이후 행적 기록도 있나요? 예, 그렇죠. 광복 이후에 이 최선아 양우조 부부가 1946년 4월 임정 인사들과 또 그 가족들과 네. 함께 부산항으로 이제 귀국을 합니다. 황국 이후에 이 최선아 열사는 뭐 외부 활동은 별로 없었고요. 양우조 지사는 임시정부 및 한국 독립당 인사들과 함께 정당 활동을 했죠. 아, 네. 양우조는 1963년에 건국군장 독립장을 수여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해인 1964년에 이제 별세를 했습니다. 네. 최선아 지사는 1991년에 건국군장 애국장을 수여받았고요. 2003년에 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아, 네. 이 남편인 양우조 열사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있는데 최선아 열사에 대해서는 그 제시의 일기, 양우조 열사의 아내 뭐 이런 정도.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이 열사의 이야기는 자료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굴이 더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앞서도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이제 이 사회적인 인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료의 발굴도 미약했고 남성 위주로 자료를 이제 많이 네. 찾으니까요. 그 남겨진 자료도 사실 부족했고요. 그 이제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자료 발굴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디뎌서 가야 되는 거라 저도 좀 안타까움은 사실 있고요. 놓친 네. 부분이 좀 있죠. 예. 네, 네. 우리 그냥 이 MZ 세대 젊은 세대들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물론 남성에 비해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이 조금 더딘 것은 정말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과 선배 중에서 국가보훈처 공훈발굴처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이 계신데 네. 매년 5,600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이 발굴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네, 저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저는 뭔가 네.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도 되고 이런 걸 직접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는 모른다는 이 사실이 약간 좀 슬픈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열심히 독립운동에 함께 하셨던 분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것도 엄청 자세히 봐야지만 보이는 이런 사실이 조금 슬픈 것 같습니다. 홍보가 안 돼 있죠. 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만약 남편분과 독립운동을 하게 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지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예, 저도 다혈질이라 좀 이렇게 가설이긴 합니다만. 다혈질이라 저도 막 저 남편을 앞질러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우리가 이제 김난사 지사 또 강락원 여사 또 우리 최선아 지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뭐 글도 쓰고 청소년이나 여성 교육에 매진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군자금을 모집한다 그러면 그것도 제가 또 나서서 할 것 같고요. 네. 또 뭐 선전 사업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목 놓아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가 됐으면 좀 모르겠어요. 도망을 갔을런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애국 애족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우리 두 젊은이들은 나의 연인이자 배우자가 독립운동을 하겠다. 근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같이 하자. 그러면 MZ세대는 어떠신지요? 머리로는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선뜻 당연하지 나 바로 따라가야지 이렇게 결정 내리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야. 지금도 이렇게 뭐 망설이니? 아니 이게 그 프로포즈를 한 다음에 너 나랑 이제 살자. 좋지. 근데
우리 결혼하고 같이 독립운동하자 그러면은 그치 좋지 가야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독립운동하자 그 대신 나랑 결혼해라고 하면은 아, 뭔가 이 말하는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다. 듣는 입장에서 물론 두 상황 똑같이 네. 이제 그래 가야지 너랑 함께면 못할 것도 없어라고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의 크기가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야, 역시 MZ 세대는 다르구나. 우리는 사랑하는 여자 그러면 앞장서라. 뭐 그냥 당연히 앞장서라.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순서도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절차도 필요하다. 야, 요즘 MZ 세대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하여튼 결심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제시의 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이 일기의 주인공인 양제시님의 외손녀인 김현주님이 직접 이 책을 엮어냈다고 그러죠.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독립운동가인 두 분의 얘기에서 부모인 두 사람의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1938년 7월 4일 중국 호남성 장사. 제시가 내게 온 것은 바로 오늘 음력으로 6월 7일 아침이다. 정확히 말해서 아침 10시 정각이었다. 내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나는 내 딸을 가슴에 안았다. 아내가 임신한 지 306일 만의 일이었다. 뱃속을 빠져나온 아기의 체중은 9파운드가 넘을 뿐더러 비상하게 건강해서 뱃속을 나온 지 2-3시간 후부터는 사지를 마음대로 놀리며 손가락을 빨고 있다. 이 어지러운 타국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도 감사한데 아기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라도 하려는 듯 열심히 생명의 몸짓을 하고 있다. 아기의 이름 제시라고 지었다. 집안의 돌림자가 제자인데 제시라는 이름이 생각났다. 영어 이름이다. 조국을 떠나 중국에서 태어난 아기. 이 아기가 자랐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제 몫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기 또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 있는 한국인으로 활약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었다. 세상에 나온 걸 축하한다 우리 제시. 오후엔 설사증이 생겨서 처음으로 약을 다려 먹었는데 다소 효력이 있었지만 완치는 안 됐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 6남매를 낳고 나와 동생들이 아플 때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애타하시던 어머니. 먼 이국 땅에서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는 이 땅을 아시는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새삼 새로운 날이다. 1939년 1월 16일 유주. 2주간 특별히 주의하여 본 결과 제시의 표현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시장하여 먹고 싶은 때는 눈물을 흘려가며 엉엉 울고 안아달라는 것은 허리와 엉덩이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눈물도 흘리지 아니하고 소리를 낸다.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큰 웃음과 높은 소리를 지르며 하루 종일 잘 놀고 있다. 요즘엔 하루하루 아이의 기분이 엄마 아빠의 기분까지 좌우하고 있다. 과거로 회고하건대 좋게 말해서 나의 인생은 국가와 민족이 사람다운 생을 살기 위하여 희생된 인생 중 한 명이라고 하련다. 이 몸은 이제 세상사와 멀리 하였거니와 생전 함께한 가족은 부디 명심하여 고인의 미진한 애국 애족 정신, 즉 전체 동포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개인의 일도 잊지 말아라. 개인은 전체의 일분자요, 일분자가 모여 대체가 되는 법이다. 그러나 비겁은 취하지 말고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말아라. 1945년 8월 10일 사천성 중경. 상호 10시에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동맹국에 투항했다는 소식이 중경에 도착한 것은 오늘 10일 저녁 8시쯤이었다. 제시의 물음이 외놈이 망했으니 우리 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가게 되는 것이지요? 라고 한다. 그 물음을 듣고 나니 본국이 그리워지며 부모님, 형제들, 친구들의 모습이 번갈아가며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전쟁이 끝난 조국에선 그동안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아니, 그 와중에서 모이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불행은 없게 되길 빈다. 이번 재연 드라마는 제시의 일기에 있는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양우조 최선화 지사의 생활과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활동을 실감나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이거를 쭉 듣는데 평범한 일기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뭉클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육아 일기지만 이 상황들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역사의 격동기 네. 속에 있었던 그래서 뭔가 슬픔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인유진 양은 제시의 일기 읽게 됐는데 그런 매력이 있던가요? 육아를 하다 보면 고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시의 일기 책에 보면은 힘들다는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아이의 성장과 그리고 그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기록이 많아서 되게 독특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이동에 따라 아이를 데리고 함께 이동했던 임시정부 가족들의 삶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기록을 이어왔다는 점이 정말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체절명은 어떤 경우를 절체절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록에서 보자면 공습 경보가 내려져서 아이를 데리고 방공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말 힘든 세상을 살다간 선조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내가 지금 그냥 뭐 나란히 잃고 이렇게 혼란 그런 때인데 한가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육아일기 쓰고 있고 그런 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이렇게 쓰는 걸 본다면 뭔가 아유 뭐 바쁜데 뭐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서도 저렇게 무언가 기록을 남기면서 이 아이도 엄청 잘 보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결혼 잘했다 약간 이 생각 들 것 같은데. 장가 잘 갔다. 네. 잘했다. 저는 선생님 그 네.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제시 일기가 사실은 그 당시 그 고단한 그 삶에 하나의 고해성사를 하듯이 이거를 갖다 육아 일기를 통해서 좀 승화를 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고해성사 하듯이 이제 네, 그런 걸 정말 적으면서 그랬겠죠. 이제 그걸 푸는 것 같고 네. 미래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가 결국 이 육아 일기를 통해서 얘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뭔가 바탕을 마련해 주는 그래서 그야말로 성각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보죠. 사실은. 네. 우리 강오겹 박사님은 그냥 지금 인천 여성 독립운동사만 그냥 집착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완결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고 네, 이어나가겠다는 네, 네, 그런 네, 네. 생각을 가지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강오겹 박사님을 특별하게 더 모셨던 겁니다. 영광입니다. 자, 양우조 최선화 열사의 외손녀인 김현주 씨가 제시의 일기를 국내에서 출판했는데 현재는 외국으로 가셔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손들이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흔한 것은 아니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활약하고 또 선조들의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까? 그냥 예를 들면 뭐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강오겹 박사님. 네, 네. 뭐 저는 이제 역사를 하다 보니 그런 건 정말 절실한데 이 특히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의 확장 이건 꼭 더 필요하고요. 네. 지금.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료 발굴이 이제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 없이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죠. 네. 특히 이제 이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더 찾아내고 또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또는 이제 지방 그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인천은 인천대로 네.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이게 이제 그나마 좀 온전히 돼서 우리가 먼 훗날에도 후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와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더 그러게요. 일찍 얘기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너무 늦은 건데 조금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박사님께서 제시일기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셨을까? 글쎄 이렇게 유곽의 일기를 쓸 만한 여유의 어떤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자신도 없지만은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역사에 뭐 오래 전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오다 보니 역사가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의 변화 또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 일어났던 것들은 분명히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었겠죠. 네.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네. 이제 그런데 이렇게 딸의 어떤 육아일기를 쓴다. 이거는 정말 흉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네. 아까 우리 두 친구가 일기 그러면 난중 일기 생각나고 안내 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말도 기억이 다시 되는데요. 만약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면 어떤 것들을 기록에 남겨놨을까? 그 별게 다 궁금하죠, 난. 저도 안 그래도 계속 들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남겼을까 생각해봤는데 뭔가 좀 더 물론 현실적으로 제가 열심히 한 거를 쓰려고 하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오늘 몇 명을 구했다, 뭐 10명을 구했다라는 걸 뭐 내가 100명을 구했다 약간 이런. 과장되게 한다는 네, 과장되게. 그러고 싶었다. 네네네. 네. 그러고 싶었다. 네. 저는 약간 사람 냄새 나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싶어요.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은 공식적인 일정에 관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들은 많이 남아 있는 편인데 제시 일기와 같은 책이 더 중요한 이유가 이런 일상생활의 소상한 이야기들 담은 사료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개인 일기나 문집 같은 것이 역사 연구에 좋은 사료가 되는 것처럼 저 또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싶습니다. 이야. 하여튼 최선화 열사에 대한 얘기, 네, 이 소감 정리도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떠신지요? 지난 학기에 한국민족운동사라는 강의를 들어가지고 더욱 오늘 내용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민족운동사였어요. 네네. 이야. 그래서 또 교과서에서 유관순 열사를 제외하면 다른 여성 운동가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처럼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다시금 조명하는 시도가 더욱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 나누면서 어머니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는 상상력 말고 좀 더 현실적인 거로.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항상 어머니 분들은 대단하시다라는 것만 이렇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말이 여러 개 있지만 결국에는 어머님들은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아주 그냥 명인의 명언이죠. 네. 어머니들은 어떤 분이든지 다 위대하시다. 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잊혀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꾸준히 관심 갖고 저희도 찾아보겠고요. 애청자분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강옥엽 박사님 또 인유진 김선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방송과 함께하는 여성 독립운동가 인천에서 말하다 2부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군요. 어쨌든 독립을 위해 애쓰는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요즘 말로 하자면 슈퍼 워킹 맘이자 훌륭한 독립투사였던 최선화 열사.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야 할 것 정말 많습니다만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남겨놔야 할 미래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하는 힘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아주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여러분께서 함께 이런 열사들의 얘기를 더 자주 나눠주신다면 아마도 이분들의 이야기는 더 길게 이어지고 더 많이 발굴되고 더 많이 우리와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대단히 감사합니다.